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여행 책자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막상 도착 후 여기저기 다녀보면 정보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볼 만한 곳을 별표로 매겨서 해놓은 곳은 개인적 차가 클 듯하다. 막상 너무 좋다는 곳은 별로인 데도 있고 별로라고 한 곳은 멋있고 볼 게 많았다. 어려서 촌에서 나고 자란 나는 자연이 좋다. 여름에는 가을가에서 수영하고 물고기를 잡고 가재를 잡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썰매를 타고 감자니 고구마를 구워 먹고 했다. 뉴질랜드를 시작해 호주, 캐나다, 워홀을 거쳐 지금 이렇게 밴쿠버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게 증명하듯 맑은 하늘에 맑은 공기, 산과 바다를 좋아하며 보드 타는 걸 즐겼다. 해서 캐나다 스노우보드 인스트럭터 라이센스도 취득하게 되고 휘슬러에서도 풀로 한 시즌을 보냈다. 뉴질랜드도 호주와 캐나다처럼 별 다르지 않게 깨끗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내가 간 한 해 전에 태풍으로 나무들이 쓰러졌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있다.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서인지.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니 어학원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영어의 노출을 위해 홈스테이를 신청했는데 필리핀 이민자 가정이었다. 여기서 팁 하나, 대부분의 홈스테이를 신청하는 가정은 이유가 있다. 재정적으로 필요로 하거나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싱글맘 할머니 등 외로움에 신청을 하든. 두 가지 이유가 많은 듯 경험상 해서 백인 부유한 중상층 가정에 홈스테이를 배정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가정, 특히 초중생들이 있는 가정은 이민 가정이라도 애들이 네이티브다. 도움이 된다. 또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로움에 한번 말을 걸면 두세 시간에 걸쳐 60, 70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하신다. 그리고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챙겨주신다. 그러니 굳이 피하지 않아도 좋다. 스피킹 연습에 너무나도 좋다. 나 역시 필리핀 가정에 중학생 남자애 하나, 초등학생 여자애가 있는 집이었는데 남자애랑 같이 농구도 하고 말상대를 잘해줬다. 어학원에서 배운 표현을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친구한테 써보고 연습을 했다. 처음엔 너무 빨리 말해 아무것도 캐치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하나 여기서 조언을 하자면 대부분의 어학원생들이 1, 2개월이면 영어가 자신이 붙고 그래서 홈스테이도 바로 나오고 자신감에 충만해 어학원을 그만두는 애들도 있었다. 그러나 착각하는 것이 어학원은 다들 영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다. 그런 친구끼리 영어로 말하고 콩글리시, 재팽글리시 등을 서로 얘기해도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도 일본 친구들을 보면 정말 자신감이 붙는다. 나보다 영어 배우는데 늦기까지 하니. 그리고 어학원의 선생님들은 천천히 말해주고 잘 설명해주는 반면 어학원 밖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건 착각이다. 막상 길에 나가 네이티브와 대화를 해보면, 아니 일을 구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바로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해주고 천천히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홈스테이는 만족스러웠다. 저녁을 먹을 때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가족들은 친절했다. 다만 음식이 좀 맞질 않았다. 아주머니가 챙겨주신다고 주시는 염소, 고기나 양고기는 정말 못 먹겠어 사양하고 토스트나 시리얼로 살았다. 직장을 관두고 퇴직금으로 떠난 워홀이라 일을 해야만 했다. 짧은 영어로 시작한 슈퍼마켓의 나이트 필러. 6시부터 10시까지 물건 채우는 일이었다. 영어가 상당히 짧았던 그때 나를 고용한 매니저는 나를 다른 사람을 착각해서 고용을 했고 3일 일하고 페이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너무 서럽고 화가 났다. 그런데 아무 한마디 못하는 내 자신에게 더욱 화가 났다. 그 이후 이를 악물고 영어 공부를 했다. 한국 사람끼리 다 알고 겉모습만 봐도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이 구분이 되는 우리끼리 한국인 아니라고 부인을 하며 영어만 써댔다. 한국 친구들이 아마 엄청 욕을 했으리라. 재수없다고. 그러던 말든 난 니들처럼 맘 편하게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절박했다. 그 절박함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게 했다. 처음 어학원의 밑에서 두 번째 레벨로 입학해 3개월 만에 최상위 바로 전 단계 반까지 업그레이드하게 했다. 그때까지 부모님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다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았는데 혼자 외국에 나와 생활하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열심히 사는 내 자신이 좋았는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외국에서 3년 이상 살게 되었다. 제일 힘이 든 건 한국 음식보다 엄마 밥이 제일 그리웠다. 매일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나물이나 풀밖에 없는데 그 밥이 그리웠다. 그때 당시만 해도 뉴질랜드에 한인 슈퍼도 없었고 있었어도 몰랐다. 상대도 안 했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밥을 해서 먹으려고 쌀을 샀는데 밥을 하고 나면 밥알들이 찰지지 않고 날아다녔다. 나중에 안 사실 쌀에는 롱그라인 동남아시아인들이 즐겨 먹는 길고 찰지지 않은 쌀, 미디엄 그레인에게 가장 가깝다. 여기에 새우시 라이스라기도 한다. 그럼 우리가 찾는 쌀이다. 브라운 라이스, 제스민, 바스마티, etc. 종류가 어마어마하다. 수시 라이스 or 미디엄 그레인을 찾으라. 이런 쌀조차 없을 때 토스트에 뉴델라 피넛버터, 초코와 땅콩잼만 발라먹고 2달 이상 산 적도 있다. 그래서 아직도 피넛버터를 싫어한다. 어학원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들 도모코, 도모히로, 그리고 리사, 이 친구들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한다.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다.